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에 정답도 어떻게 보면 희망의 상징일 수도 있겠네요. 정답은 유니콘이었습니다. 유니콘, 정말 아름다운 상상 속의 동물이기도 하고요.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을 받는 일종의 스타트업 비상장 회사를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올해는 유니콘 기업도 좀 많이 탄생하고 여러분도 유니콘처럼 날개 달고 이제 훨훨 날아가는 이제 도약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6938님이 제가 갑진생 청룡띠입니다. 올해는 왠지 기운찬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5675님이 저희 회사도 예비 유니콘 기업이에요. 정답은 유니콘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도 예비 유니콘 기업을 선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원 대상에 꼽기도 하고요. 저희 회사도 예비 유니콘 기업이 좀 돼야 되는데. 그리고 1300님이 올해는 허황된 꿈이 아닌 성실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법 더 많이 알려주세요. 라고 또 부탁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139님이 모두 건승하셔서 유니콘 기업이 만발하길 기원합니다. 이대호 사장님도요. 예. 좀 어렵긴 한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은 새해 첫 거래일이어서 9시부터는 아마 좀 행사, 세레머니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장을 10시에 했는데요. 조금 전에 개장을 한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1% 내린 약보합 상태고요. 2652. 코스닥은 870으로 0.4% 올라서 새해 첫 거래일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네요. 원달러 환율은 1290원 정도, 1290원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다들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뭔가 더 희망을 보셔야겠죠. 분명히 경기는 참 쉽지 않다고 하는데 배워보면 됩니다. 잘 되시는 분한테.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그리고 대전에서 가게 6개를 운영하고 있는 장사 고수 이도원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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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이도원 대표님. 네. 가게를 지금 6개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니, 개수가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그럼 매출이 더 중요해요. 매출 여쭤볼까요? 매출이. 이거 농담으로 여쭤본 거예요. 네. 아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1년치가 집계된 수치는 아닌데. 예. 왜냐하면 연말에 오픈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는 한 50억 정도. 50억? 네. 그러면은 6개 가게 중에서 연말에 오픈한 것도 있으니까 2개 정도가 좀 늦게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4개의 가게를 운영을 해서 네. 매출이 50억 원에. 대전에서 하신다고요? 네,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가봐야겠는데 이거. 근데 이도원 대표님, 물론 이제 주변에도 장사 고수님들이 많으실 수는 있는데 조금 이력이 특이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대기업에서 네. 그것도 2차 전지를 담당하던 네네네. 직원이었어요? 네, 2차 전지 열심히 했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배터리 이제 논문이랑 특허 같은 거를 조사하는 좀 R&D 쪽에 있었다가 이제 SK로 넘어가면서는 공정기술 엔지니어로 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과 공정기술. 네. 야, 대단. 왜냐면 2차 전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가 유망한데 왜 그 대기업을 박차고 나가서 또 자영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 대기업을 선택한 것도 똑같은 논리였는데 제가 조금 괴짜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반골기질 이런 게 좀 있는 편이어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좀 쫓아서 하는데 2차 전지도 아무도 안 할 때 제가 시작을 해서 좀 그렇게 성과를 낼 수가 있었고 근데 회사 들어가서 어쨌든 저는 제 거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외식업을 보니까
이쪽이 제 거를 해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목표에 다르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나만의 것. 네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좀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들이 안 할 때 하자.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자. 네. 이야. 아니 근데 좀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굉장히 젊어 보이셔가지고 네. 아직 30도 안 되셨다고. 아, 예, 그렇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네. 되는 사람은 뭐가 좀 다르네요. 노승훈 대표님. 네. 청년 사장, 그러니까 청년 창업 많이 늘다고는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제 중기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 조사 자료가 2021년 기준인데 네. 20대와 30대 창업자만 증가를 했습니다. 40대, 50대, 60대 이상은 다 감소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아직도 4050 이상이 한 7, 80% 대다수기는 한데 네. 좀 최근 추세는 젊은 사장들이 늘고 있다. 이게 좀 취업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취업했다가도 또 뭐 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박차고 나오는 분들도 많고, 근데 앞으로는 더 2030 젊은 창업자분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 게 네. 정부에서 2025년에 병장 월급을 200만 원 넘게 주기로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 한 18개월이죠. 지금 그 만기 제대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목돈에 들고 나올 수 있어요. 다 모으면. 물론 잘 안 쓰고 그쵸, 모으면. 네네.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한 서너 명 이렇게 동업을 하면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죠.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면성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취업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래도 건실한 기업에 잘 취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20대 때부터 30세 때부터 뭐 가게 차릴 생각을 하니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중장년 분들은 우려하실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은 사실 어느 세대든 간에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네. 오히려 중장년층 때 퇴직금이랑 뭐 대출 다 연끌해가지고 창업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 현실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면은 재기가 더 어려운 나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은 제가 그런 분도 봤거든요. 이제 연끌해가지고 젊었을 때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네. 퇴사를 해서 창업을 했는데 자기는 이거 망해도 뭐 과외를 해서라도 다시 돈을 모아서 재기를 할 자신이 있었다.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젊어서 창업하는 게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정년 퇴직하고 막 50대 후반 60대에 창업하는 것보다 네. 오히려 20, 30대에 창업하는 게 실패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거꾸로 생각해 봄직하네요. 근데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병장 때까지 월급 모아서 다 창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끌까지 하는 거고 대출도 네. 받는 거고 젊은 나이에 이게 좀 그래도 자본이 필요한데 그건 네. 어떻게 좀 조달하나요? 그렇죠. 젊었을 때 창업하는 거에 리스크가 이제 자본과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거든요. 그거는 이제 젊은 창업의 단점, 이제 약점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그래서 동업으로 요새 많이 창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요즘 지원 제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올해 이제 2023년부터 시작된 게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자영업에서도 스타트업처럼 어떤 사업 계획을 잘 써서 발표를 하면 최대 1억까지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정책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잘 활용해서 창업하는 청년 사장님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도원 사장님은 네. 어떻게 시작하세요? 그 20대 때 이제 창업을 한 거예요. 창업할 때의 나이가 그러면 저 27대 했습니다. 그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네. 아직 2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9이라고. 네네. 예. 김정희 님이 목소리 듣고 50대인 줄 아셨다고. 아, 정말요? 이 라디오거든요. 제가 네. 물론 유튜브로도 나온 있습니다만 KBS 콩도 나가고 있고요. 자, 50대 아니고요. 20대 후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30 프랜차이즈 대표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네. 좀 조숙하십니다. 네, 이제 사업을 해보면서 좀 많이 이제 세상을 빨리 이치를
깨달으셔서 그런지 해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네네. 대전에서 올라오느냐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오셨구나. 네네.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르기도 하고. 이도원 대표님은 그러면 처음에 종잣돈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도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고 막 저축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돈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동업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투자를 받는 형식인데, 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창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서 되게 여러 명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투자해달라. 실제로 네. 창업을 하기 전에. 네네. 네. 카페에다가 글도 올려보고 제가 먼저 이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컨택도 해보고, 예. 그래서 제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만나서 카페에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대출도 했고, 그렇게 해서 좀 돈 마련해서 창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셨던 일이 네. 어떤 거였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요리 주점 창업. 요리 주점. 네네. 네네네. 거긴 얼마 들던가요? 창업하는데. 전 좀 싸게 한 편인데 네. 3억 6천 들었습니다. 아, 그게 싸게 한 편이에요? 네, 저는 코로나 끝나기 전에 해서 이게 인테리어비가 크게 2번 크게 올랐었는데, 저는 2번 오르기 직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 전에 창업을 했다면 굉장히 조금 네. 모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확신이 있었던 게, 그 대선 후보 2명이 네. 공약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 제한을 푸는 쪽이었고, 저는 이제 원래 한 10년 동안 권리금이 있던 자리를 무권리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까지 부동산 다 돌아다니면서 권리금이 얼마였냐, 직전 거래 거 가격 비교하면서, 네. 그러면 제가 무권리에 계약을 해서 이야. 대통령이 바뀌고 권리금이 생기면 그것도 돈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좀 무모하게 했습니다. 야, 무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분석도 해보고 대선 공약까지 보고, 대선 이후에는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집합 제한 풀리겠구나. 네. 계산까지 하신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게 남들 어려울 때 역발상으로 창업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매출이 2년 만에 50억까지 갔는지는 좀 뒤에 이제 여쭤볼게요. 네. 노승욱 대표님, 네. 창톡의 노승욱 대표님.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올해 네. 지금 내가 당장 창업을 한다면 어느 쪽이 유망하겠는가, 이런 방향이잖아요. 네. 물론 이도원 대표는 좀 반대로 하신다고는 했습니다만 일단 흐름을 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장사고사 한 200명 분들을 이제 제가 만나서 이제 네. 취재도 하고, 또 이제 그분들의 기고를 좀 엮어서 조만간 이제 트렌드 책을 이제 내려고 하는데, 창업 트렌드. 네, 거기에 이제 주요 내용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 자영업 경기는 최악일 거다. 정말 다들 전망이 안 좋으세요. 이거는 뭐 통계로도 나오는 게, 은행권의 자영업 대출 부실률이 치솟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 당국에서도 이제 비상에 걸린 상태고, 그래서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어떤 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것들이 좀 그 약간 이제 부실을 터뜨리는 걸 이제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네. 위험하다. 네. 총선 이후엔 더 위험해질 것 같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어려울 거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일단 카페에서는 뭐 저가 커피가 계속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도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뭐 디카페인이나 대체 커피가 앞으로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카페인을 좀 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숙면의 중요성 이런 것도 중요해지고, 또 이제 숙박업계에서는 관광업은 올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한 1,100만 명 정도 외국인이 왔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는 거의 없던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수요고, 근데 이런 게 2024년에는 2천만 명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팅하는 숙박업 중에서도 약간 이제 호스텔인데 좀 더 공용 시설을 고급화한 포시텔이라는
이렇게 좀 이렇게 주목받지 않을까 했고 마케팅적인 면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네. 이런 게 요새 좀 포화 상태다. 그래서 다시 오프라인 마케팅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준거 가격이라는 게 요즘은 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준거 가격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되는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치킨은 얼마, 뭐 피자는 얼마, 삼겹살 얼마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는 그런 가격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치킨 뭐 15,000원, 17,000원. 네. 근데 이제는 막 2만 원 넘어가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가격 파괴를 해서 뭐 소고기를 돼지고기보다 싸게 파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가게별로 왜 내가 이 가격으로 팔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대흥정 시대 이런 것들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대흥정 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와 예. 이 가격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이 가격에 이제 우리가 충분한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흥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흥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중거 가격이 있었거든요. 아, 네. 기준이 되는 가격이 저기 딱 있으니까. 네, 그냥 이 그 가격이면은 정가처럼 그 주변에서 움직이는. 근데 이제는 소비자와 고객들과 실제로 좀 밀당도 하고 그쵸. 흥정도 하면서 네. 설득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도록 설득을 해야 하는. 네. 이도원 대표님. 네. 해서 그러면 지금 대전의 가게가 6개인데 이거 뭐 추가 출점하신다면서요? 추가로 뭐 더 사업 확장하신다고요? 네. 항상 계획은 있습니다. 네. 얼마나 더 하실 거예요? 2024년에는? 24년에는 그냥 계획하고 있는 거는 3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9개까지. 네. 아니 하는 것마다 잘 됩니까? 처음에 요리 주점으로 시작을 해서. 네. 그러면 지금 6개의 매장이 다 요리 주점이에요? 어때요? 냉면집도 하나 껴있는데 오. 거의 요리 주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다 좀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업종입니까? 업종은 다 다른데 네. 일본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그런데 네. 제가 공부를 했던 건 아무래도 번화가 안에 있는 요리 주점이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좀 많이 창업을 했습니다. 번화가 안쪽에다가 네.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예요? 그래도 번화가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 모이는 곳이. 그런 생각보다는 예. 제가 처음에 그렇게 좀 대출까지 감행하면서 창업을 했던 이유가 네. 그냥 제가 선택했던 프랜차이즈의 평균 매출이 높아서였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딱 10호점까지 보고 창업을 했거든요. 10호점까지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10호점까지 출점이 되고 그게 매출이 뜨는 걸 보고 이 정도 경향성이면은 내가 11호점 해도 똑같이 높은 매출이 나오겠다 싶어서 그래서 창업을 했던 건데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이제 선택을 할 때 네네네. 거기가 10호점까지 내는 걸 보고 네. 10개가 다 잘 되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네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결국에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은 뭐 서비스를 잘 해야 되고 위생을 잘 지켜야 되고 네. 그리고 주방의 어떤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단순히 매출만을 본 건 아니고 그 점주들을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점주들의 역량, 가게 운영 역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 네.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좀 했었죠. 근데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고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매출이 나오겠다 싶었어요. 어떤 저 정도의 평균 정도만 가도 되겠다. 내가 그 평균은 갈 수 있겠다. 네네. 근데 그 평균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어요? 그런 브랜드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에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잘 되는 프랜차이즈? 무조건 잘 되는, 거의 무조건 잘 되는 프랜차이즈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스타벅스 하면은 예. 거의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브랜드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가 아주 막강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예. 이 주점 쪽이나 아니면은 다른 업종에서도 몇 년에 하나씩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거의 이제 주요 상권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망할 확률이 없는. 이게 어떤 그 유행을 타는 뭐 반짝 뜨는 이런 게 아니고요. 네네. 어떤 면에서 그거를 간파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딱 상호를 말하면은 이해가 쉬운데 네. 그게 또 저희가 그게 좀 공영방송이라. 그러니까 네네. 그 사실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차려도 이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죠. 매출. 데이터. 네. 그러니까 앞서서 그 10호 전까지 운영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네. 딱히 그분들이 뭔가 장사를 엄청 잘하시거나 노하우가 있었던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어떤 좀 브랜드 네. 아니면 운영 이런 측면에서 더 나은 프랜차이즈다. 네. 이런 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차려도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결국에 운영의 요소가 많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브랜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같은 브랜드의 요리 주점을 몇 개 정도 하신 거예요? 아, 같은 브랜드는 아니고 다 다른 브랜드인데.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잘 되면 같은 브랜드 내에서 네. 그 프랜차이즈 같은 업종을 이제 지역을 여러 군데 쓰면서 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안 하고 여러 프랜차이즈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선택이 맞는 선택이었는데 예. 제 딴에는 이제 다른 업종도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어느 정도 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해봤던 걸 또 하거나 예. 안 해봤던 것에 도전하거나였는데 저는 좀 도전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프랜차이즈 매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A사 하나의 매장으로 성공을 하면 A-1, A-2 이런 식으로 네. 창업을 이어가시던데 그게 아니라 그냥 A사, B사, C사, D사를 막 여러 개 섞어가면서 도전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나요, 도승욱 대표님? 네,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이제 가게를 여러 개 하는 분들을 이제 우리말로는 다점포점주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메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요. 예. 메가 프랜차이즈가 미국에서 70년대부터 증가를 했어요. 이제 맥도날드가 가맹 사업을 하면서 예. 그래서 그땐 처음에는 동일 브랜드로 여러 개를 늘리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90년대부터는 다브랜드로 다점포를 늘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거 이제 멀티 브랜드 메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이거의 장점은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음으로써 경기 민감형 브랜드와 경기 방어형 브랜드를 이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점으로만 하면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지면 이제 싹 망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실제로. 네. 근데 뭐 편의점 같은 거는 경기 방어형이니까 또 이제 몇 개 넣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방어형이 된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래서 리스크를 해치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대세 프랜차이즈가 5년 주기로 나온다고요? 그건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5년 주기라기보다는 네.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5년에 하나쯤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막강한 브랜드들이 대박 나온다. 브랜드가 나온다. 네네. 제가 이제 그 성공 예감이 11시쯤 끝나니까 그 뒤에는 좀 할 수 있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찾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김은수 님도 브랜드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특정 브랜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 찾는 방법이 네. 뭔지만 방법론으로 좀 이야기해보죠. 아, 지금요? 예. 네네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업종마다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40평 정도 출점하는 주점이라고 봤을 때는 예. 평균적으로 1억이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억이 어떤 게 1억일까요? 월 매출이 월 매출. 1억이 넘어야 한다. 네. 그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그거는 운영을 잘 못하는 사람을 앉혀놔도 그 브랜드 파워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망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전에 이 같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10개가 차려져 있고 그 10개가 다 1억이 넘으면 그거는 해볼 만한 건데 중요한 거는 점주들의 인터뷰를 네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속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0명을 다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프랜차이즈 업주는 월 매출이 막 3억이고 네. 누구는 5천만 원이고 네. 누구는 5억이고 누구는 2천만 원 이게 아니라 네. 각각 다 평균적으로 한 우리도 한 1억 이상씩은 해요. 우리도 1억 이상씩은 할 때. 네네. 그럼 그 10개의 점주를 다 직접 만나셨어요? 아, 저는 10명 다 만나진 않았는데 예.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났습니다. 아, 발로 뛰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듣는 거죠. 네. 내가 본사한테도 만약에 할 수 듣고. 있을까? 본사에게도 듣고요. 예.
이게 네, 노성욱 대표님.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다, 창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계약금을 내면 그 상권 원하는 상권의 주변의 점주분들의 연락처를 다 줍니다. 아, 가서 만나보라고. 만나봐라. 네. 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게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를 가서 확인해봐라. 당연하죠.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연히 좋은 말만 해주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제공을 안 해요. 아. 개인정보다해서. 저희 근데 법에도 비슷한 법이 있긴 한데 이게 좀 유명무실한 법이어서 지켜지진 않고 있는. 개인정보여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지역에 차리면 인근 가맹점 10개의 데이터를 서면으로 본사는 제출을 해야 돼요. 아하. 근데 사실 이거를 지키는 본사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데이터.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상 매출 같은 걸 제공을 하긴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서. 그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게 사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또 누가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근데 이도원 대표님이 직접 보신 건 누가 하더라도 월 매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네. 프랜차이즈. 네. 오호, 그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2차 전지 그 연구 개발하다가 나와서 장사를 시작을 해도 월 매출 1억 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고요. 시작하니까 바로 그렇게 되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았었던 케이스여서 예상보다는 훨씬 잘 됐습니다. 하여튼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 분석이 있었다. 근데 그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신 게 번화가를 택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번화가는 출전 비용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업도 다 번화가에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을 할 때 네. 굉장히 크게 고려하는 요소가 이거를 약간 부동산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데 저는 그 번화가에는 보통 권리금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비싸죠. 네. 그게 이제 권리금이 유형이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고 네. 영업 권리금이 있는데 이제 영업 권리금은 말 그대로 한 달에 얼마가 남으니 얼마를 줘 이런 개념인 거고 네. 바닥 권리금은 그냥 논리가 없습니다. 네? 이거 허구의 개념인 거고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이다. 부르는 게 값인 거고 예. 그건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거기 있는 임차인이 부르는 게 값인 거거든요. 뭐 안 주면 안 팔아, 안 주면 안 넘겨 이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영업 권리금은 대충 공식이 있지만 바닥 권리금은 공식도 없고 그래서 잘만 찾으면 이 바닥에 이 자리 이런 어떤 구조면은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물건을 찾고 계속 찾다 보면 정말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어떤 협상력에 따라서도 또 그 임차인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제가 정말 가치 있는 점포를 값싼 권리금에 인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저는 이거를 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번화가 위주로 좀 창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거의 뭐 몇십 분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게 또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번화가에서도 기존에 영업을 하던 그 매장 그대로를 인수하신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 그 자리에다가 인테리어부터 가게 간판부터 싹 다 새로 하신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대로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네. 바닥 권리금은 주고 네. 인수를 해서 네. 새로운 프랜차이즈 거기다 넣은 거고요. 네. 거의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아까 1호점은 팬데믹이 끝나기 전에 권리금 없이 시작했다고 하셨고 네. 그 뒤부터는 좀 권리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거의 권리금 없이 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집합 제한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도요? 네네. 어떻게 혹시 뭐 하나 좀 예, 사례를 도움이 좀. 될 만한 사례 네.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미 상가가 빽빽하게 다 들어가 있고
그 자리가 지닌 가치가 높아서 너도 나도 들어오고 싶어 해서 네. 기본적으로 모든 점포가 다 바닥 권리금 1억 이상씩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상권들이 있는데 거기서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인데 그 주차장에 신축 건물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대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다른 동네에서 딱 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 딱 한 군데만 건물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러면은 그 자리는 무조건 바닥 권리금이 생기는 자리인 거죠. 딱 거기만 비어 있는 자리니까. 예. 근데 처음에 그 가게를 계약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이 없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임차인이 없으니까 권리금을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계약하면은 그 만약에 시세가 1억이라고 하면 사실상 1억을 버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건물주분 한 4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장사할 건지 PPT 발표까지 하면서 건물주한테. 네, 따냈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 자리에 나를 입주시켜 달라. 그럼 내가 장사 잘해서 네, 당신의 건물 가치도 높여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네, 사실 그게 그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하는 멘트긴 한데 그건 사실 메리트가 없습니다, 건물주한테. 그러면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저는 그냥 맨날 커피 사들고 가고 좀 아양 떨고 그런 게 훨씬 더 먹힙니다. 아 그래요. 네. 친해져라. 인간적으로도 다가가고. 친해질 수 없더라도 정말 간절함을 어필을 하는 게 사실상 그분들이 뭐 아쉬운 게 없는 분들인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발로 뛰었다. 네. 발로 뛰어서 건물주도 설득을 할 정도로. 진짜 대단합니다. 조금 전에 그 뉴스 속보 들어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또 안 좋은 소식이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부산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피습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고 지금 상태는 전해진 게 없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일정 중에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피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와 있습니다. 조금 좋은 소식을 저희가 전달해 드렸어야 하는데 다시 이제 장사 자영업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권리금을 적게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네, 건물주까지 이제 설득을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실전 영업이 중요하잖아요. 네, 메뉴도 그렇고 네, 네, 손님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전체적인 장사를 시작을 한 건 2년 정도이고 네. 그 사이에 매장이 6개까지 늘었고 지금 뭐 3개 더 늘릴 계획이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정답이 한 가지는 아닐 겁니다. 네. 좀 압축을 좀 해볼까요? 크게 제가 이제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프랜차이즈 할 때랑 예. 개인 창업할 때 중에 골라서 질문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프랜차이즈는 몇 개예요? 프랜차이즈를 3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본인이 직접 네. 간판 내걸고 하는 가게. 네네.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그러면 프랜차이즈라면 대부분 이제 본사에서 주는 레시피, 뭐 광고물, 네. 영업 방식 거의 네.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프랜차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게 저는 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석이 중요하다. 네. 시작하기 전에. 네.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시장이 아직도 그 전통적인 후킹, 그러니까 마케팅 기법을 쓰는데 뭐 네네네. 예를 들면 가장 잘 되는 가게의 순이익, 가장 잘 됐던 달의 순이익을 공개하면서 사람을 꿰는 거죠. 네,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아주 그 전통적인 방식의 사람을 후킹하는 그런 어떤 기법들을 쓰는데 사실 그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 본인이 분석해야 된다. 네, 그리고 영업 전화가 엄청 많이 올 텐데 한번 문의를 넣으면은 그런 거는 다 제쳐두고 오로지 점주들을 만나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데이터는 보지 말고 오로지 매출과 순이익만 보라. 제가 이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발로 뛰어야 되는 거고 평균도 보고 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쪽 무지한 사람이 영업을 해도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네. 프랜차이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어떤 변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냥 브랜드가 가진 결정력이 컸을 때
거든요. 운영에 대한 변수는 낮추고 브랜드의 힘을 높이는. 네.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다 수수료 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직접 본인의 간판을 걸고 하는 가게는요? 네. 개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네. 업종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했던 이제 주점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번화가에 있는 주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관. 네. 지난번에 출연하신 분도 그 말씀하셨었죠. 외관이 중요하다고. 네, 예. 익스테리어. 네. 네. 이게 그 마케팅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인 건데 예. 결국에 우리가 이 한 고객이 가게를 방문하는 경로가 예를 들면 SNS 마케팅을 통해서 이 가게에 가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 네. 지나다니다가 외관이 눈에 띄어서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마케팅이 있고 오프라인 마케팅이 있는데 지금 외식 시장의 온라인 마케팅은 사실상 다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시대가 도래했고, 그러니까 다들 똑같이 뭐 네, 뭐 별스타그램 어디에 뭐 올리고 블로그하고 다 똑같이 한다는 거죠. 다 이제는. 똑같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학습하는 사장들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은 어느 정도 고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다시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이 중요해지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앞으로는. 거꾸로 다시 오프라인이다. 네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화려한 외관, 더 눈에 띄는 외관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20대 초반을 겨냥하는 번화가 주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게 중요합니다. 9969님이 이 젊은이 보통 분이 아니군요. 뉘신지오라고. 대전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장사 고수로 창뚝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 그 선정을 해서 모신 이도원 대표입니다. 29살인데 뭐 연매출이 50억 원이랍니다. 예. 그 다음은 또 뭐가 됩니까? 뭐 외형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닐 거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 우선 제가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자영업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항상 발견돼요. 그 저도 실수를 했네요. 지금 이도원 고수님한테 장사 시작하신 지 2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를 2년 만에 매출 50억 올렸다는 걸 되게 강조를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준비한 기간이 더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준비가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한 게 저는 공대를 다녔었는데 예, 2차 전지 연구 개발하고. 네네. 네. 저는 사실 그 처음에 제가 원서 넣을 때 25살 그때 원서를 넣었던 게 루시드, 테슬라, 예. 애플 그런 데에 많이 넣었었는데 다 유럽, 미국 가려고 넣은 거거든요. 오, 아예 취업을 네네. 테슬라, 루시드 이런 데다가. 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가고 싶어 하는데 가면 울산이에요. 그리고 뭐 부산에 사는 동기도 삼성전자 지원하면은 부산 사람이 이제 경기도나 서울 수도권까지 올라가겠다는 마음인 거거든요. 근데 붙으면 기쁜 마음으로 가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 학생들이 취업 준비까지 하면은 대학 4년에 5, 6년은 기본으로 준비를 한단 말이죠. 네. 자기의 평생의 업을 할 때 있어서 이런 준비 기간과 거처를 옮길 이런 당연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영업 시장을 보면은 정말로 제가 이제 과장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꼭 자기 연고지에서 하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는 동네에서 해야지. 네, 자기 동네. 예. 왜냐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서 하는 도전은 하기 싫으니까. 그거를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이렇게 대답해요. 예를 들면 내가 대전 사람이면 내 동네를 내가 잘 아니까라고 대답을 하는데 네네. 사실 핑계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내가 하려는 아이템의 경쟁 강도는 어떤지, 내가 하려는 아이템에 적합한 입지가 내가 하려는 상권에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침 내가 하려는 시기에 딱 빈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나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한참 기다린다던가 예.
아예 상권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되는 환경에서 빨리 시작하시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아니다. 네, 마음 먹었을 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인생에 한 번뿐이 없을 기회일 수 있는 건데 창업이라는 게. 그거를 그런 준비를 하고 그 수년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27에 또 창업을 하셨고. 근데 거의 장사 고수님들의 그 강조하는 포인트는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고수분들이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분들이 이제 좋은 물건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제주시청 앞에서 분식집을 하면 되게 잘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본인이 분석을 해서 그 근처의 공인중개사들한테 여기 좋은 물건 나오면 알려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라도에 사셨던 분이거든요. 네. 연락 올 때마다 비행기 타고 그렇게 7개월을 다녀서 마침내 좋은 자리를 발견을 하셨대요. 그냥 하나 나왔다고 해서 내려가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네. 연락 오면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한번 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다시 다음 거. 네. 그래서 최대 2년까지 이렇게 발품을 파셨던 분도 제가 만나봤고요. 그러니까 네, 진짜 좋은 입지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니까 좀 발품과 또 인내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장사 잘하시는 분, 잘 되시는 분한테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9368님이 이도원 대표님 대단하네요. 준비 기간 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남편 전공했고 경력 충분하고 전문 지식 많아서 대표님처럼 대박 나는 또 기대를 이제 하고 계시다고. 많은 의견 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해서 이도원 대표님 또 앞으로도 사업 더 잘 되시길 바라겠고 노승욱 대표님도 또 주변에 좋은 노하우 또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톡의 노승욱 대표 그리고 대전에서 올라오신 장사 고수 이도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어제 오후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최대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붕괴와 화재, 정전 사고가 잇따랐고 철도와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최대 85cm 높이의 지진 해일이 유입됐다며 당분간 해안가 출입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성서 2차 일반산업단지의 섬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차량 48대와 소방인력 129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병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나 추적 관찰은 보험가입 전 고지 의무에서 분명히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이었는데요. 네. 0509님, 일하는 곳에서 최저임금을 안 주는데요. 어찌할까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임금체불 신고 및 진정서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혼자서 진행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350번으로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민원을 넣으실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고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반복되는 대질신문 등 복잡한 절차가 있을 수 있고 한번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시 이를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새해부터 달라지는 물가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9764님, 교통패스는 서울시만 도입이 되는 건가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경기도는 오늘 5월부터 더 경기 패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19세 이상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월 15회 이상 이용을 하면 20에서 53%까지 요금을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네. 세종시에는 이응 패스, 우리 동그라미 이응 패스를 네.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월 2만 원 정액권으로 이 세종 지역에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K패스도 오는 5월부터 도입할 계획인데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최대 60회까지, 그리고 이용 계층에 따라서 일반은 20%, 청년층은 30%, 네. 저소득계층은 53%까지 대중교통으로 쓴 돈을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도 들어보죠. 네, 타코다 블레자님, 한국에서 영주권과 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직장인입니다. 외국인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 계좌 개설이 안 되던데 왜 그런지 문의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네.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만 17세 이상 내국인에 한해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통한 확인 및 기재된 내역에 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한데 외국인 등록증의 경우 아직 비대면 진위 확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대면 영업만 허용되는 인터넷 은행의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은 신분증으로는 신원 확인이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중이라고 하고요.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322님, 기업들의 새로운 채권 발행, 즉 차환 발행은 한도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차환 발행은 앞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걸 갚기 위해서 채권을 또 발행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사실 채권 발행이라는 게 한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다 사준다면, 돈을 네. 빌려준다면 그에 맞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겠소라고 일종의 입찰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회사채는 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네. 발행을 한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희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 2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내일도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이대호였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